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4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생각이 많으면 용기가 줄어든다. 적당한 생각은 기회를 주지만 과도한 생각은 겁쟁이로 만든다. 그것이 잡념이다. 성공 명언 1001 중에서 정말 감사 스마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스마일도 때로는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정말 잡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각한 것들이 잘 될까? 안 될까? 이거 고민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실천을 한번 해보자. 행동을 해보자. 행동을 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감스님들은 생각보다는 행동, 실천을 갖다 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수도권 분양 예정인 아파트가 11월에도 이렇게 많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서울원 아이파크 강원도 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시작해서 레미안 원페를라, 아크로, 리츠카운티, 이편한시장, 당산 리버파크, 힐스테이트 등촌역.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양시는 이렇게 분양할 수 있는 지금 수도권에는 이렇게 많지만 고양시는 지금 많지 않다. 많지 않다 보니까 또 내년에 또 내후년에 이렇게 분양을 갖다 고양시가 계획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이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고 하시면 꼭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인허가 현황이 정말 지금 국토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나왔지만 올해가 16만 5천 호, 이제 경기 인천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만 9천 호가 작년에 이제 주택 공급 인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쭉 이 표를 보시게 되면 06년도부터 23년도까지 보면 3만 6천 호가 가장 적었고 그 다음으로 지금 3만 9천 호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인허가 공급 현황이 적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6만 5천 호다 보니까 제일로 적었던 때가 11만 5천 호 다음으로 지금 적다. 그러니까 22년, 23년 동일하게 지금 많이 적어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주택 공급 부족이 아니라 2026년, 2027년에는 절벽으로도 지금 치닫는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2009년도에 정말 내 집 때문에 정말 많은 서름도 당하게 되고 또 내가 10여 년 동안 직업군인 생활을 했는데 나와서 내 집 마련을 갖다 할 수 없다는 것에 또 좌절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만큼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더 늦기 전에 하실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제는 당연한 당첨 가점 69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청약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니까 제일로 적은 점수가 69점입니다. 거의 69점, 다 70점, 74점 만점 커트라인이다 보니까 최소 필요 가족이 최소 4인 가족이고요. 4인 가족 만점 점수를 맞아야지 그나마 당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스님들 중에서 나는 정말 서울에 어찌됐든 간에 나는 강남에 입성을 해야 돼. 무주택으로 계속 한 15년 동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셔도 되겠지만 나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서울 주변에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특히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또 드릴 GTX-A 아직 지금 개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가져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내가 당첨 가점이 69점이다, 70점이다, 70점이 넘는다고 하면 기다리셔도 된다는 말씀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대략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게 리틀백님의 커피챗에서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상황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략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고 또 투자를 갖다 하겠다라는 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갖다 도전하고 실패하는 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됩니다. 감사 스마일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무주택자분들이 이런 모습을 갖다 보이세요. 그런데 1주택자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투자를 했든 또 1주택을 갖다가 뭐 장만을 한 순간부터는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1주택에서 내가 조금 좀 미비점을 갖다 보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 주택은 꼭 성공하게 되더라 라는 게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보다는 무언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11월 두 번째 주가 꼭 되실 것을 감독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은 GTX 관련해가지고 먼저 신문기사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 드릴 텐데요. 뉴스핌에 잠잠해진 GTX 효과, 개통 앞둔 한 달 서북부 지역 반전 있을까? 제가 먼저 내일 모레 영업 시운전이 있을 거라고 다들 이제 알고 계셨겠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영업 시운전이 GTX A 영업 시운전이 조금 늦춰졌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카더라일 수도 있고요.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에 듣기로는 일단 영업 시운전이 조금 딜레이 됐다. 하지만 영업 시운전이 딜레이 됐다고 해가지고 개통이 12월 28일에서 뭐 연장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GTX A 서울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서울에서 운정중앙역까지 개통을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직도 고양시에 거주하시거나 뭐 파주라든지 그 다음에 김포라든지 양주, 그 다음에 더 멀리 뭐 포천에 거주하신 분들도 GTX A가 아직 개통을 안 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 갖지 마시고 개통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기쁘게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를 갖다가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기사를 살펴드리면 동탄역 인근에 집값이 지금 잠잠합니다. 동탄역 인근뿐만 아니라 서울의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다 잠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은 이렇게 잠잠하면 가격이 내려가거나 호가가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이 내려가진 않고 있고 호가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또 떨어지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신기한 거는 전세 물량이 조금 쌓여 있는데 월세 물량은 정말 기존에 있는 월세 가격보다 더 높게 지금 매물이 지금 나와 있는데, 또 나오자마자 또 바로 문의가 또 오면서 월세를 갖다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아마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연말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개통이 앞두고 있는 반면에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쏠리고 있는데, 반년 만에 잠잠해지긴 했지만 동탄 신도시라든지 역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집값 상승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전 구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지금 동탄은 아직까지 수서 동탄의 배차 간격도 17분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좀 잠잠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개통 앞둔 한 달 서북부 지역은 어땠을까, 반전 있을까라고 지금 신문기사가 나와 있는데,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의 경우에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과 직결되고 이미 GTX 영향권에 드는 단지들의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게 되면 일단은 이제 거의 한 50여일 남았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54일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운정 신도시 주변에 지금 부동산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뭐 지축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공 역세권 주변으로는 일단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막 많은 거래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탄역 인근의 집값은 잠잠하다. 이거는 뭐 정말 뭐 그럴 수밖에 없고,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동탄역과 뭐 용인 구성역과 그 다음에 성남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무정차로 삼성역을 지나고 이제 서울역으로 바로 가게 될 경우 한 2년 지나고 나게 되면, 아니면 이제 GTX A 서울 운정 중앙역이 개통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조금 더 반응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업계 관계자들은 전 구간 개통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GTX B하고 C가 빨리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GTX A가 이제 2년 후가 될 경우에는 이제 삼성역 무정차로 가게 되고, 또 빠르면 27년 전후로 됐을 때 이제 삼성역으로 개통을 만약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지금의 동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성남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고요. 특히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급 절벽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갖다가 전세 살고 계셨던 분들이나 월세 살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말 집값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산하고 파주는 거래는 늘고 있지만 집값 변동폭이 적다. 일단은 단기간이긴 하지만 수도권 동남부 지역에서 GTX-A 효과를 받고, 또 상반기에 이제 GTX-A 운정 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있는 운정 신도시 주변으로 뭐 솔직하게 지금 많이 가격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실거래 가격도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집값은 정말 동탄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일단 뭐 북한 접경 지역이라든지 파주라는 그런 인지도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운정 신도시 운정 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18분이라는 거는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정 신도시가 개통을 갖다가 하게 되면 지금하고는 평가가 완전 달라질 것이고, 또 킨텍스라든지 대곡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신내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평가는 지금하고는 완전 달라질 것이다. 이거는 제 이야기를 갖다 믿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제 한 50여일 남았기 때문에 이제 또 영업 시운전이 이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딜레이 된 건 사실이지만 영업 시운전이 아마 11월 중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정말 신기한 거는 언론에서조차도 지금 GTX-A 서울에서 운정중앙역은 정말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GTX-A 2단계 개통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말을 아끼고 있는데, 일단은 GTX 개통날이 다가오면서 문의가 간간히 들어오긴 하지만 동탄역 인근과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다. 하지만 개통 이후에 열차 운행에 따라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있다. 근데 물론 뭐 개통했다고 해가지고 뭐 한꺼번에 몇 억씩 오르지는 않겠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킨텍스 원시티를 12억 5천 보다 더 싸게 살 수는 없다. 조금 더 비싸게 사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노선 지나는 환승역 조용하더니 GTX 소식에는 들썩. 3호선 경의선 서해서 지나는 대곡역, 그린벨트 묶인 농경지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요. GTX-A 또 의정부행 교외선이 공교롭게 12월에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대곡역은 5개 트리플 역세권에서 이제 뭐 정말 5개 정거장으로 이제 탈바꿈 되는데, 컨트러블 역세권인가 아무튼 뭐 알았는데 제가 또 까먹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5개 환승을 갖다 하게 되는데, 당장 환승역 주변 집값은 상승 능력이 큰데 대곡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아파트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에게도 대곡 역세권 개발이 들어오게 되면 토당동 아파트 단지, 뭐 능곡 뉴타운이라든지 화정동 별빛마을 아파트가 수혜단지로 거론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화정동에 있는 별빛마을 아파트도 좋고 토당동의 아파트도 좋지만 이왕이면 별빛마을에서도, 그러니까 화정보다는 능곡 뉴타운에 있는 두산 이브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캐슬에 이왕이면 신축 아파트로 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아니면 만약에 정말 화정에 가야 된다고 하시면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물론 오르긴 오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화정보다는 차라리 원흥역이라든지 삼성역이라든지 시충역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선점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물론 화정과 행신과 원당에 있는 아파트들이 뭐 20년, 30년 넘었고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물론 지금의 매수했던 금액보다 오르긴 오르겠지만 10년 이내, 5년 이내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폭보다는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구축 아파트보다는 차라리 준신축 아파트를 매수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저는 대곡역이 앞으로 개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곡역에 앞으로 이제 이 개발을 3기 신도시인 창릉 다음으로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할 거고요. 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JDS 지구로 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로 아마 대곡 역세권 개발 사업은 많이 딜레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공 역세권의 아파트를 갖다가 눈여겨본다고 하면 저는 능곡 뉴타운에 있는 두산 이브라든지 롯데캐슬 아니면 능곡 뉴타운에 새롭게 변모하는 재개발 그런 단지를 갖다가 눈여겨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 원당 뉴타운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뭐 들어가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앞으로 2년, 4년 후가 될 경우에 GTX-A 삼성역이 이제 정차하는 그 시점이 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3호선으로 환승이 편리하는데,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이 편리한데, 이왕이면 신축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에 이제 구축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이야기가 조금 와닿지는 않고, 행신이라든지 화정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서운해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나 지금 새 아파트를 딱 선호하고 오래된 아파트를 만약에 부수고 새로 짓는데, 이게 뭐 선도지구가 지정되면서 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3기 신도시 창릉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빈 땅에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기존의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을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는 제가 능곡 뉴타운에 직접,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두산 이브랑 롯데캐슬 정도가 좋아 보이고, 차라리 원당역 롯데캐슬을 저는 더 추천을 드린다. 왜냐하면 원당역에서 대곡역까지 화정역 다음으로 대곡역 두 정거장이기 때문에 굳이 대곡역을 갖다가 화정에 계시는 별빛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10분 이내로 걸어올 수가 없어요. 마을버스가 또 돌아와서 오기 때문에, 돌아와서 이제 오는 그런 시간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오히려 3호선으로 접근하는 거라든지 경의중앙선, 풍동에 있는 데이앤뷰에 있는 지주택이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GTX가 개통하게 되면 대곡역의 체급이 달라질 거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운정 신도시를 출발해서 킨텍스하고 대곡 연신역을 거친다고 하면 정말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난 거고요. 2026년에 무정차로 만약 가게 되면 이제 수서, 공단까지 한 번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GTX-A 2단계가 개통하고 난 이후에 한 2년에서 뭐 정말 길게 본다고 하면 4년 후가 된다고 하면 정말 이 GTX-A 라인은 정말 황금 노선이 될 거고요. 특히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환승객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서해선도 2년 후가 되게 되면 충남 홍성까지 또 내려가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대곡역의 주변으로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5분 이내에 아파트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제가 직접 가서 걸어 보았지만 화정이라든지 능곡에서 걸어서 아무리 빨라야 성인 남자 걸음으로 해서 10분 남짓 걸리기 때문에 5분 내로는 절대 못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차라리 토당동이라든지 별빛마을 단지를 갖다 주목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차라리 일산 데이앤뷰에 있는 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원당역 롯데캐슬이라든지 아니면 원흥역 역세권 아파트라든지 삼성에 있는 10년 이내 준신축 아파트가 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나는 그 정도의 돈이 안 된다고 하시면 여기에 있는 대곡 롯데캐슬 클래시라든지 고양 이편한세상 대리 미차라든지 대곡역 두산 이브라든지 금강 KCC라든지 능곡 양우의 내한해라든지 뭐 이렇게 풍림 아이원 1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토당동 아파트를 갖다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곡역 1번 출구에서 이 단지까지 새끼리 있어가지고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걸어서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이 직접 걸어보시고 판단하시고, 감사 스마일은 이왕이면 저는 차라리 걸어서 15분보다는 3호선으로 해서 차라리 화정역에서 아니면 원당역에서 아니면 대곡역에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요즘 와인시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풍동에 있는 데이앤뷰 이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킨텍스 원시티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이제 화정동의 별빛마을 단지들도 대곡역 수혜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여기가 정말 이제 3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95년, 96년이면 정말 30년이 넘어가는 단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노후 단지를 갖다가 뭐 재건축할 때까지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안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준신축 아파트보다는 적게 오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화정에 있는 별빛마을이라든지 뭐 9단지, 뭐 10단지 이런 것들도 물론 걸어서 다닐 수 있어요.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걸어 다니는 게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정말 오늘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에게 최근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제가 어떤 아파트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라고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는 정말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샀잖아요. 아니면 이제 최종 이제 매수하기 전에 이제 그런 결정을 갖다가 득하려고 이야기를 갖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 제 생각은 여기 대곡역이 앞으로 이제 5개 정거장이 환승이 되고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대곡역에서 냉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사실. 걸어 다닐 수 있는 아파트와 걸어 다닐 수 없는 아파트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대곡역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의중앙선이나 서해선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능곡역을 가거나 아니면 화정역을 가거나 3호선으로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게 될 경우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게 더 편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역세권 아파트가 500m 이내 반경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역세권 아파트 500m가 다 넘어가고 심지어 뭐 800m, 1km 넘어가는데 역세권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감사 스마일은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대곡역을 보면서 여기가 환승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기가 이제 바로 마을버스가 대곡역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직선거리로만 따졌을 때는 물론 뭐 별빛마을 9단지로 해가지고 직선거리로만 따지게 되면 한 1km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직선거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도보거리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곡역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니까 이 녹록길로 걸어가면 뭐 10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GTX A까지 걸어가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충 단순하게 찍어봐도 도보로 12분 걸리기 때문에 843m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뭐 5억대 6억대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면 일단 뭐 별빛마을이라든지 뭐 대구에 있는 뭐 이편안이라든지 뭐 두산 이브라든지 뭐 야구 내한이라든지 이런 거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3호선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대곡역 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백마역에서 두 정거장으로 오거나, 아니면 원당역에서 대곡역이 2정거장이고 원흥역에서 3정거장이거든요. 그러면 3정거장이면 10분이고 환승하는 것보다 지하철로 환승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가정을 하고 마을버스로 환승하는 것보다 낫다고 가정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대곡역에 있는 아파트보다 차라리 덕양구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일산 서구, 일산 동구에 있는 백석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안타깝게도 일산은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정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 투자도 10년 이상을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대곡역에 5개 정거장이 이제 물론 들어와서 여러 가지로 좋은 건 확실한 건 맞지만, 정말 대곡역 주변을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까운 게 너무 많고, 대곡역을 갖다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만약에 고집한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차라리 대곡역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로 1정거장, 2정거장, 3정거장 내로 해가지고 환승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갖다 해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또 지금의 트렌드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트렌드다 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사람들이 매수하려고 하지 않고, 특히 일산이라든지 화정, 행신, 또 이제 이런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을 부수고 새로 짓고 또 여기를 재건축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오히려 대곡 역세권의 도보권의 아파트는 저는 비추천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